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오자회동이 순천시와 순천대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동부권이 제안한 요구안을 전남도가 결국 수용하지 않아 회동 자체가 열리지 못한 건데요. 내부에서는 예상된 파행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한 오자회동이 연기됐다고 알렸습니다. 전남도가 오자회동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 측이 불참을 통보한 건데 동부권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할게, 심판자에 갈게, 아니면 우리 빠질게. 그렇게 해서 해봐라, 이런 식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동부권은 전남도를 향해 오자회동 참석을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해왔습니다. 요구안에는 전남도가 실시한 의대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정한 공모 지침과 탈락 지역에 대한 대책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요구를 전남도가 이행하면 공모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를 했는지 의견을 주라. 도민 180만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데는 머리를 맞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전남도는 동부권이 촉구하는 의대 관련 용역 공개엔 다소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용역 결과 발표 전 동서부 간 의견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총장들에게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양측의 판단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서남권에 유리한 영역이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아니 한번 직접 보시고 나서 정말 그런 자료인지 먼저 진짜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두 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전남도와 동부권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 전남도는 다시 오자회동에 관한 날짜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과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잇따라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고령화 현상 때문인데요. 초기 비용과 경쟁 등을 고려하면 업종 전환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환을 고려하는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로트에 맞춰 박수치는 어르신들. 강사의 큰 동작을 따라 몸의 활기를 깨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대화로 서로가 나누고 그런 거 보니까 즐겁고 그래요. 박수와 웃음이 가득한 이곳. 지난해 6월까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보행기는 성인용으로 더 커졌고 스케치북은 인지훈련용 그림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공간에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 바닥과 건강 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3년 운영한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변경한 건 저출생 고령화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게 현실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감소, 인구 감소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전환을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6곳이 요양원과 주간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과 인허가를 고려하면 업종 전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시설 비용하고 이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다 갖춰놓고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시설도 포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신규 진입이 늘면서 경쟁에 내몰릴수록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원이 다 차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식대를 감액을 하든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때 마을 곳곳마다 위치해 있던 유치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세태. 아이는 낳지 않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는 평범한 일상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같은 일상 속 어려움들은 삶의 우울감으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장애인 자립체험홈. 70대 중증 지적장애인 김객기 씨가 스스로 장바온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다 사가지고. 학대 피해를 겪다 구조된 뒤 시설에 살던 김 씨는 7개월 전부터 체험홈에 살며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홈에는 이렇게 아직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 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혼자 밥 짓기는 물론 때 맞춰 청소까지. 자신감이 생긴 김 씨는 이번 주말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완전한 자립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내 맘대로니까 내 맘대로요. 바깥에 나가고 난 나가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해서 독립하니까 이제 거기서 잘 살아야지 이제요. 하지만 김 씨처럼 스스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동료 장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5.7%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우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7.2%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습니다. 카페와 은행 이용 등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야 하는 무력감과 장애로 인한 여전한 사회적 차별인식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지난 3월 진도에서도 지적장애 학생이 숨지는 등 우울감으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자립체험원뿐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발달장애인을 동료 장애인들의 상담사로 고용하는 등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 물어보면 그분이 화낼까 봐 하고 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센터에 와서 진짜 함께 말해보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취업교육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지원 등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예산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도 이곳에 들어올 예정인데 완공 시기가 2년 뒤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른김 거래를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입니다. 수출단지는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연구시설, 냉동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이 들어섭니다. 이 시설은 올해 1월 착공돼 빨라야 2년 뒤인 2026년 2월 준공될 예정. 올해 1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26년 2월 달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지금 현재는 파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국제 마른김 거래소의 가동 시기도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부터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건립해 가동하고 있어 최소 3년 이상 경쟁 도시보다 마른김 거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또 지난해 김산업 특구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할 장비 구입비 20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할 장비 구입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게 26년 여기 완공 이전에 우선은 그 마른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가지고 단일 산업단지에 가장 많은 김 가공 공장이 몰려 있고 한국김산업연합회 등이 활동하는 목포시. 마른김 거래소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2022년 지역 대학 신입생 2만 1,800여 명 가운데 11.8%인 2,570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9.7%, 2020년 6.4%가 중간에 그만둔 데 비하면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도 탈락의 사유로는 자퇴가 54%로 가장 높았는데 시민 모임 측은 일부 대학에서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욱 전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출생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국가 출생수당 도입, 저출생 대응 기여도가 높은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순천 서면청년회는 동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효사랑 큰 잔치를 열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한 뒤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